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만 좀 하고 싶어서, 아, 주간지? 1일? 일 잠깐만. 애들한테 말해야겠다. 니네 선배고 낙서하지 말라고 그래. 낙서하지 말라고. 아이고. 해볼게요. 1번부터. 조금 헷갈렸거나, 풀이 듣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돼요. 틀렸거나, 1번, 2번 틀린 사람 혹시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어? 1번 틀렸어요. 볼게요. 주제 푸는 법입니다. 이거 내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되니까 한번 봐봐.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래쪽에다가 클릭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주제를 풀 때, 물론 주제 푸는 것들 지금 맞춘 친구들은 이거 맞출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뒤쪽에 빈칸 아니면 순서 같은 문제의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잖아. 심지어 내신 때는 서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서술 쪽에 많이 쏟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개 10초 컷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그 10초 컷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주제 푸는 법이에요. 주는요,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 첫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 첫 문장을 읽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단순히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소재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주제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끝문장으로 갈 거야. 첫 문장을 읽었으면 마지막 문장을 지금부터 읽을 건데 마지막 문장으로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 눈으로 펼치면서 뭘 해야 되냐? 단서 문장을 찾을 거예요. 이 단서 문장은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 이런 친구들이에요. 명령문이라든지, 명령문이라고 하면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뭐뭐 해라 이런 지문도 있기는 하지만 필수, must, 뭐뭐 해라는 지문들이 있지. 그런 문제, 명령문이라든지 또는 중요 나오는 것들. 무엇 무엇 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뭐 하는 것은 필수다. 무엇 무엇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문장들, 그리고 연결사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역적 연결사입니다. 뭐야? 걸, 옛, 법. 같은 친구들,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문맥의 색깔을 바꿔주는 친구들인데, 예를 들면, 윗문장에서 성훈이가 아주 잘생겼다. 성훈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성훈이가 뭐 공부도 잘한다. 이런 분들이 성훈이에 대한 칭찬이 나왔어. 하지만 성훈이는 좀 나쁜 남자다. 결론은 뭐야? 성훈이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나쁜 남자가 안 좋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역전 연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단서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야. 자, 환원 연결사인데요. 환원 연결사가 뭘까? 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해준다는 뜻이야. 즉,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namely 같은 친구들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땐 굳이 한 번 더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강조를 왜 해?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어져서 강조 문법까지. 강조 구문들 있죠? 강조 구문 어떻게 쓰나요? 대부분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 구문 이용하잖아. 강조 구문을 썼다는 건 그 문장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그리고요, 결론 유도어입니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 더스라든지 therefore 라든지 so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주는 문장이 나왔을 경우. 이런 뜻들이 나왔을 때는요,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야.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야. 됐죠? 그 다음, 단서 문장을 찾았어.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마지막 문장을 읽는 거야. 근데 단순히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소재가 바뀌었는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맥의 색깔이 바뀌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설명을 해줄게, 내가. 나는 과일을 참 좋아해. 그러면 선생님이 과일을 좋아한다는 건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과일을 먹으면 배가 아파. 그럼 결론적으로는 과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내용인 거잖아. 그럼 주제가 뭘까? 과일이 좋다는 게 주제일까? 과일이 좋지만 내가 먹으면 배가 아파서 못 먹는다는 게 주제일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게 주제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확인했던 문맥의 색깔이나 소재 자체가 마지막 문장에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주제를 푸시면요. 금방 푸실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안 읽어도 주제가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좋았던 옛 시절에 너는요, 받았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천천히 받았지요. 무엇을 통해서? 선행이나 다른 성취를 통해서. 어쨌든 좋았던 옛 시절이라는 건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옛날에는 결론적으로 뭐야? 긍정적인 피드백이 뭐에 의해서 천천히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천천히 얻을 수가 있었다. 선행이나 다른 성취를 통해서 천천히 얻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보는 거지. 쭉 흘러가 보는 거지. 쭉 봤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될까? 어디를 읽으면 될까?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결론 유도어 나온 거 보이시죠? 따라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마지막 문장 읽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도파민인데요.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그러한 도파민에 대한 보상이요. 이어한대요. 뭘 하는 데 있어서?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결론적으로는 옛날 미디어 같은 게 있었어? 없었잖아. 소셜미디어가 나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얘는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현재 반응이 어떤 반응이야? 아까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도파민이 좋은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다른 게 하나가 있지? 아까는 그 긍정적인 반응이 천천히 왔다고 하면 지금은 어때? 즉각적으로 온다. 굉장히 빠르게 올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죠? 맞죠? 왜? 소셜미디어가 즉각적인 그러한 도파민에 대한 보상이 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을 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아주 좋아하게 되겠지. 현재 우리는. 그래서 보기에서 1번 문장 찍으시면 되겠죠? 보기도 중요해, 얘들아. 이거 보기 볼 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연습하는 과정이잖아. 내가 숙제로 내줄 거거든. 이거 다 분석해오는 거.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기 분석을 무조건 하세요. 보기 분석.
보기 분석이야. 보기 분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기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이 있고요. 정답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답인데요. 오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반대로 나와요. 정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세 번째는요, 아예 맞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 어떤 생뚱맞은 소리냐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끌어와서 아래에 있는 보기다가 생뚱맞은 보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찍는 사람 입장에선 이거 본문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인데 찍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그런 보기들이 있어요. 정답, 반대, 무관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기는 하거든. 한 단어만 변형시킨다든지 일반적인 상식을 넣어 놓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요 세 가지로만 구별 지어서 보기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보기는 정답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2번이 뭐가 다르냐? 다양한 소셜미디어 사이의 차이.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서 얻고 있는 건 소셜미디어라는 소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거의 무관에 가깝기는 하겠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셜미디어에 중독이 됐다. 그 중독된 이유는 즉각적인 반응 때문이다. 라는 질문이잖아. 근데 여기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완전 반대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체크해오면 되는 거야. 이거를 너네가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 보기 볼 때 막 단어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보기들이 많았잖아. 그런 게 나왔을 때 오초법을 제대로 쓰면서 정답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 4번도 한번 볼게. 어떻게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가? 완전 무관이죠. 정보가 퍼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셜미디어의 효과, 이것도 무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오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오시면 돼요. 요거 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봐야 돼. 언어력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아마 첫 문장 읽고 정답 바로 찾았을 거야. 어떻게 찾냐면 이거야. 옛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보통. 그러면 굳이 옛날 얘기를 왜 하겠어? 얘기하려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래. 그래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 A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A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글이 너무 진부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과거 현재를 비교하는 건 너무나도 대표적인 이러한 유형인 거야. 이해되셨죠? 굳이 과거라고 집어넣는 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봐봐. 과거랑 현재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다라면서 얘기할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과거에는 이랬지만 현재 그게 달라도 내가 과거에는 이랬을 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얘기가 나오고 주제는 그 현재의 주제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진보, 당연히 현재 진보를 하게 된 걸 거고 그것들은 뭐 우리의 아이를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해서 다 해서 오시면 돼요. 참을성이 없게 되었고요. 즉각적인 답을 원한대요. 좋아요 같은 거. 너네 SNS에 막 인스타 같은 거에 사진 올리면 친구들이 좋아요 눌렀나 안 눌렀나 계속 보게 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내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거야. 내용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보고 오시면 돼요. 이거 다 구문 분석하시고요. 모르는 단어 다 찾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내가 수업 때 해주는 건 어차피 한정된 시간 내에 한 지문 막 두세 개 정도밖에 못해, 사실. 왜냐면 우리 어법 수업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근데 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너는 지금 내신만 준비할 거 아니잖아, 사실. 내신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볼 거 아니야? 마지막에 뭐 최저 등급을 준비를 하든 정시로 돌리든 어쨌든 우리는 수능에도 준비를 해야 돼. 그치? 그러려면 너한테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그냥 지문 뭐 암기하고 거기에 있는 거를 영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추진력이 필요한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오늘 느꼈겠지만 사실 어린 단어도 많고 내가 모르겠는 말들도 되게 많아.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없으니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지. 근데 그 능력은
남이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는 능력을 내가 키워줄 수는 없어. 그럼 너네는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면 너네가 계속 생각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생각해야지 너네가 오르는 능력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 능력을, 그 추론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너네는 뭘 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 이 지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야 돼. 알겠죠? 이 한 문장 한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도대체 이 문장이 나온다면 이 문장이 왜? 그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숙제를 많이 안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숙제를 많이 안 줄 거야. 왜냐면 너네가 계속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숙제 별로 없네, 개꿀이네, 이것만 해야지 이러면서 학원 오기 직전에 그냥 대충 숙제만 해오는 친구들은 맨날 똑같을 거야. 3학년 돼서도. 근데 이 연습을 지금 우리가 뭐 한 2, 3주 동안만 하지만 이 내신이 끝나고 여름방학 그다음 또 뭐 정규하는 기간 계속 연습을 하면 3학년 때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꾸준하게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주제 문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유형별로 하나씩 하면 될 것 같다. 나 이거 어휘 틀린 사람 있어요? 상대 맞췄나요? 3번. 맞췄어요? 3번 다 쉬웠나 이거? 괜찮았니? 할만했니? 할만했니? 이거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줄게. 이거 어휘 문제는요 어떻게 푸냐면 별거 없어. 이거 어휘 문제는 진짜 별거 없거든? 제일 중요한 건 첫 문장이야. 소질 잡으시면 돼요. 첫 문장을 읽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굳이 역점 연결사 같은 것들이 안 나온다면 그 어휘만 나오는 문장만 읽고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보기 문장, 보기 문장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이게 내신 때 사실 되게 어려운 유형으로 조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푸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보기 문장을 읽고 풀 거야. 다른 문장 읽어도 되긴 하는데 안 읽고 푸는 게 사실 시간 절약하기에는 좋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확신을 하죠. 무엇을 확신하냐? 창의성이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뭐가 아니라 집단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거 주의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 너네도 글 어느 정도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내신일 때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런 문장. 무슨 문장이라 그랬지? 시윤아? 무슨 문장이라 그랬지? 기억나니? 통이라 그랬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통념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통념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통념이 주제인가? 통념이 주제인가? 아니야, 통념 주제 아니야.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은 왜 굳이 글로 쓰냐고. 너는 그게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인 거라고 너네 다들 생각하잖아. 그렇게 하면 뭐하러 글을 쓰겠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성훈아,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 통념 뒤에는 뭐가 나와? 다시 가. 역전연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가 주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어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보기가 들어간 문장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주목할 만한 예술과 과학에서의 협.
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상 깊은 행위, 창의적인 생각에서의 인상 깊은 행위는요, 얘 뭔지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 딱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사람 진짜 안 읽어도 돼. 이런 거 읽을 생각 하지 마. 어쨌든 그 창의적인 행위는요, 뭐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산물인 것 같아요. 봐봐. 이 문장만 읽고도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창의적인 게,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에 뭐 임팩트 있는 그러한 행동들 자체가 어쨌든 창의적인 거잖아, 얘가. 이 창의적인 게 개인이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개인이 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디스파이트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 지금 양보의 전치사잖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반전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성우니까 얼굴이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다. 얼굴이 잘생겼으면 여친이 있어야지. 근데 솔로 반전의 내용이잖아. 디스피드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반전이 뭐야? 개인 반전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디스파이트 안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겠다. 이해됐어요? 요런 식으로 풀면 돼. 요런 식으로. 그럼 볼게요. 뭐 주제는 여기 주제 문장이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나는요 생각해요. 뭐가 생각해? 이러한 인식인데 이러한 인식은 어떤 인식이야? 어떤 인식이니? 성우는 어떤 인식이야? 창의적인 게 누구야? 누구의 소유라고? 개인의 소유라고요. 창의적인 게 개인적인 거라고요. 그 개인의 소유라는 그러한 인식이요. 어떤 것이래요? 어떤 것이에요? 이래요, 환상. 착각이래요. 맞죠? 왜? 연결사가 나왔잖아. 그럼 문맥이 바뀌어야지. 지금부터는 개인이 되면 안 된다고. 문맥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인식은 착각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얘도 우리 맞출 수 있고요. 바로 뒤에 문장 볼게요. 이것은요. 부정될 수는 없어. 완전히 100% 부정되지는 않아. 뭐가 부정되지는 않을까? 그 창성이라는 것에 창이라는 것의 주요 원천이 여기에 놓여 있다는 거야. 개인 뇌에 놓여 있다는 거야. 개인의 뇌. 이거 다 해석할 필요 없어. 리콤비네이션이 뭐지? 인포메이션이 뭐지? 이럴 필요 없어요. 대충 의미 맞으면 돼. 그쵸? 개인적인 거라는 거야. 힌트 단어만 보세요.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맞죠?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럼 4번 볼게요. 하지만,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럼 여기는 뭐야? 개인이 아니라 집단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나 나는 생각해요. 개인으로서 우리가 뭘 한다고 성취할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다고요. 개인으로서 뭐래? 거의 성취하지 않는데요. 창의적인 방식으로는. 창의적인 그 사고방식을 거의 성취하지 않을 거래요. 없을 거래요. 뭐 밖에서? 슈퍼브레인이 뭘까? 슈퍼브레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슈퍼브레인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와 있는 것. 이 슈퍼브레인이 뭐냐면 개인 뇌의 개인 지능을 집대성이라는 거야. 통합이란 얘기야, 통합. 그럼 개인 내의 통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야? 개인들이 뭉쳐서 만드는 하나의 집단의 지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집단 지성? 맞죠? 집단에 대한 얘기 맞나요? 그 맥락을 벗어난다면 창의적인 생각이 불가능할 거다. 맞나요? 맞겠죠? 맞겠죠? 벗어난다면 창의적인 생각은 불가능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뭔가 예시들이 쭉쭉 나오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러한 창의적인, 독창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여기 어딘가에 있는 독창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대요?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거지. 관계를 끊었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연결이 끊어진 창의적인 생각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연결이 끊기면 창의적인 생각 자체가 안 되잖아. 독창적인 사상가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야. 이해됐지?
여기 이런 문장 막 여기 중간중간 이런 문장들 읽을 필요 없는 문장들은 다 건너뛰시면 돼요. 요런 가로 같은 것도 나도 하나도 안 읽었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맹 되면 읽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4번 틀린 사람, 5번 틀린 사람, 5번 틀렸어요. 볼게요. 빈칸입니다. 빈칸도 푸는 법이 있는데, 빈칸은요, 일단은요, 빈칸 알려줄게. 빈칸은요, 빈칸 문장부터 무조건 읽으세요. 가봤자 아무 데 없습니다. 물론 손에 있는 지문들도 있지. 근데 열 문제 중 정도는 첫 문장이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일곱 문제들은 첫 문장 아니고도 문제 맞출 수 있거든. 이유 알려줄게요. 빈칸 문장 읽으면 소재가 어느 정도 나와요. 왜 우리 첫 문장 뭐 때문에 읽었어? 소재 읽으려고 첫 문장 읽었잖아. 근데 빈칸 문장 읽으면 소재가 어느 정도 나온다니까? 왜냐면 내가 내신 때도 설명하지 않았니? 빈칸 문장이 아무 때나 뚫려? 너네 이번에 내신 시험지 한번 봐봐, 집에 가서. 아무 데나 뚫렸는지 한번 확인해봐. 아무 데나 뚫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주제와 관련된 문장에 빈칸이 뚫린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빈칸 문제를 읽어도 충분히 소식 잡을 수 있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그죠? 그럼 빈칸 문장을 읽어. 그럼 빈칸 문장 읽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단서가 어떤 게 있냐? 두 단계로 나눌 거야. 이 단서들이 일단 뭐가 있냐면, 어, 역전 연결사 아니고요. 과 다시 말하는 연결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유야. 비유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내용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인과라 없어. 이 색지 연결사랑 얘거든. 대명사, 지시사. 얘네들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찾냐면 빈칸 문장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 빈칸 문장 안에 있을 때 만약에 빈칸 문장에 단서가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냐? 빈칸 문장에 단서가 있어. 그러면 앞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단서가 없어. 그러면 뒷문장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뚫려 있는 경우에는 아예 첫 문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거야. 대명사나 지시사는요, 이러한 것은, 저것은, 이러한 개념은,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면 이 대명사나 지시사가 가리키고 있는 게 무조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윗문장에 나와 있게 돼 있어. 갑자기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윗문장에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시사나 대명사가 누군지를 알려면 바로 앞문장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 그쵸? 그래야지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유 연인도 설명을 해줄게요. 앞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문이 중요한 게 야 빈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앞문장을 가는 거거든. 또 왜 중요하냐면 위에 문장에서 뭐 성문이가 잘생겼다 이런 문장을 썼어. 즉 다시 말해서 성문이는 인기가 많다.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인기가 많다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성문이가 어떤 사람인지 위에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namely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위문 정답 그냥 나와. 그냥. 알겠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야.
성훈이는 마치 레오나르도 아니다. 너네 때 마치 차은우와 같다. 잘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혹시 뭔가 잘생겼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비유도 위에 있는 내용, 아래 있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앞문장을 보면 정답이 그냥 나와. 인과관계사도 볼게요. 인과관계사는 원인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을 추론하는 친구예요. 그럼 원인이 성훈이가 굉장히 잘생겼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결론은 뭐겠니? 성훈이가 인기가 많다. 결론이겠죠? 원인을 알아야 결론에 대한 빈칸을 우리가 채울 수 있지. 그래서 인과도 앞문장을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없을 때 왜 뒷문장을 가는지도 설명을 해줄게. 내가 여기서 가 굉장히 뭐 잘생겼어. 춤도 잘 춰. 아주 뭐 노래도 잘해. 이런 내용이 나오지. 갑자기 역성관계사 같은 것도 없는데 성훈이가 굉장히 잘생겼어. 발냄새가 나. 안 나잖아. 그치? 이런 내용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역성관계사가 있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어지는 문장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해. 이어지는 문장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잖아? 그러면 이 아래 문장을 보면은 성훈이가 좋다는 얘기네. 아래 문장을 보면 성훈이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도 성훈이가 좋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 이걸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됐죠?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얘들아 이거 지문 다 읽고 푸는 사람 없잖아. 꼼꼼하게 다 읽고 푸는 사람 없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첫 번째 이해 안 되면 두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주니까. 두 번째 문장 이해 안 되면 세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안 읽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빈칸은 이렇게 제일 효율적이기는 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연습되기는 힘드니까 각자 편한 방식으로 알아서 풀어보거나 요거를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은 데일리 테스트 때 한번 연습해보고 안 되면 본인 방식으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나중에 연습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일단은 볼게요. 빈칸 볼게. 이러한 개념이 뭔지 모르잖아, 우린 지금. 그러면 앞문장 가야 되잖아. 그 전에 한번 소재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한번 1번은 볼게요. 이러한 개념은요, 담고 있어요. 이해를, 해석을 담고 있대요. 어떤 해석이냐면, 모든 지식과 모든 수단이, 알에 대한 수단이 어떻게 한다는 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소재는 잡을 수 있겠다. 이러한 개념이 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암과 뭐 의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개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 위에서 말하는 어떠한 개념과 같은 얘기라는 거거든. 같은 얘기라는 거거든. 그럼 이러한 개념이 어디에 있다고? 윗문장에 있다고요. 뒷문장에 볼게요.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언급할 때, 네, 이렇게 하자. 지식을 언급할 때 뭐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럴 때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식을 언급할 때 뭔가 사회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여기에 주의해보자. 우리는요,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할까? 지식이 반영한다는 것을, 무엇을? 그 사람들의,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에 대한 그 지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야? 이 개념이 뭐겠니? 이 개념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니?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적으로 구성될 때 지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될 때 뭘 한다? 지식은 뭘 한다? 가치와 이해를 동반한다, 반영한다,
구성이 된다면 지식은 가치와 이해이다.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주고 그 사람의 이해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지식이다. 이게 이러한 개념인 거야. 이게 이러한 개념인 거야. 얘가 얘인 거야. 얘가 얘인 거야.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지? 여기서도 모든 지식의 의미야 이게 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얘 자체가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럼 빈칸엔 뭐가 들어가면 돼? 얘가 들어가면 돼. 이해가 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가 B야. A가 B야. 그러면 얘가 지금 A를 의미하고 있잖아.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B가 들어가면 돼. 혹시 내 말 이해돼? 좀 어려운가? 성빈이 이해돼? 이해돼? 성훈이 이해돼? 그럼 B를 찾으면 돼. 끝이야. B를 찾으면 끝나, 이거는. 어딨지, B가? B가 어디 있을까? 이거 아닐까? 사회적인 맥락으로 구성이 되는 거? 연결이 되는 거? 맞지? 끝이야. 이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집에 가서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내용이었고 왜 두 번째 문장인 이 첫 번째 문장 뒤에 나왔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겠어? 보기를 분석을 이제부터 하는 거지.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객관적 평가는 뭐 전체적인 지문을 읽으면 객관적인 얘기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안 읽은 상태라서 무관이라고 그냥 할게. 이거 너네가 바꿔도 돼. 알겠지? 너네가 집에 와서 바꿔.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면 바꾸면 돼. 세상의 비난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의 비난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 얘는 반대일 수도 있겠다. 시간과 문화에 걸쳐 보편적이다. 무관에 칠하면 될 것 같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학문 분야가 아니었는데 사회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오독이 무관과 반대 두 개밖에 없어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연습하려면 이렇게 연습해. 알겠지? 막 갑자기 뭐 한 단어 바꾸기, 뭐 상식 이런 거 다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두 개로만 그냥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니? 그럼 봐봐. 우리 지금 빈칸 문제 읽는데 여기 하나도 안 읽었잖아. 이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맞지? 이게 쉽지가 않아, 얘들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는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네? 윗문장을 읽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AP, AP니까 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 라고 추론 과정은 너네가 연습해야 너네한테 쌓이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수업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봐.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이걸 하는 건 이제 너네의 몫인 거야. 알겠지? 아니, 이게 되는 건가? 왜 수업이 이해가 돼? 이해되니? 이해돼? 시연이 이해돼? 잘 모르겠어. 반응이 없어서. 6번 빈칸이니까 집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친구들도. 알겠죠? 이건 사실 제일 쉬운 문제긴 한데, 간접수기 파트 중에 이거 틀린 친구 있나요, 혹시? 틀렸어요? 알려줄게요. 흐름 문제는요, 진짜 쉬워. 이거 무관 푸는 법인데, 이거 내신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무관은. 내신 때도. 뭐냐면, 무관 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낼 때 지문 변형을 좀 많이 시키는 유형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나 이거 내신 때 못, 찍으면 틀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보통 얘들아 이거 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들이 첫 문장부터 1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그치?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장에 거의 주제가 나와 있어. 사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첫 문장이 아니라 그 보기 전까지 보기 전
문장 읽으면서 문장이 하나만 읽고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읽으면 돼. 문장 읽고 주제 파악해야 돼. 그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 그다음부터 너무 간단해. 씩 읽으면서 보기 하나씩 읽으면서 주제와 무관한 걸 찾는 거야. 주제와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거야. 중간에 그러면 뭐가 빠져있는데? 이런 문장들이 되게 쉽게 느껴지긴 했거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서 진짜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중간에 뭐가 빠져있는데? 이게 어금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주제와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게 제일 그냥 무난하게 정답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내신 때는 엄청 유용한 게 우리 내신 때는 이미 주제를 알고 들어가는 상태잖아. 그러면 지문 딱 봤을 때 내가 내신 준비하면서 못 봤던 문장을 찍으면 안 되고 읽었을 때 주제랑 무관 문장을 바로 찍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진짜 기억을 하세요. 이거 내신 때도 많이 쓰여요. 이거 한번 해볼게. 들은요, 직면해요. 도전에 직면을 한대요. 어디에 기초한 도전이냐면, 이것과 이것에 도전한 직면이에요. 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 습관이 우리가 바꾸겠다고 약속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존에 있는 습관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는지랑 그리고 그 습관들의 강도에 기반해서 도전에 직면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야? 기술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어. 기술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습관에 연관되어 있다. 근데 그 습관이 어떤 거야? 그 습관의 뭐라 해야 되지? 개수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이라고 했으니까 개수와 강도 두 가지와 연관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너네도 첫 문장 읽고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끊는 거야. 이 문제는 끊는 거야. 이 문제랑 기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습관의 개수와 습관의 강도와 연관이 있다. 요게 아닌 문장을 찾으면 돼. 이게 아닌 문장을 찾으면 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지속적인 행동 변화는요. 행동 변화라는 건 습관을 개선한다는 얘기지? 당연히 이 기술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다 그러면. 그쵸? 어쨌든 지속적인 행동 변화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된대요? 일어나야만 한대요. 무엇을 통해서? 기존의 습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뭐보다는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어때요? 맞는 것 같나요? 연관이 있나요? 위에서 우리 정리했던 내용이랑 아까 얘기했던 지속적인 행동 변화가 행동 변화를 왜 시켜?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를 시키잖아. 근데 그게 뭐 때문이래? 기존의 습관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래. 맞는 거 아니야? 맞지? 연관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뭐 할 수 있대요? 받아들일 거래요, 혁신을. 오직 언제에만 받아들일 거야? 그들이 개선하는 경우에만. 오히려 뭐보다는 그들의 기존 습관을 없애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계산기가 수학적인 계산을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이 혁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 혁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기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혁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와 연관이 있는 거야? 기존의 습관을 망가뜨리기보다는
그들이 향상을 시킬 때, 개선을 해야 될 때, 기존의 습관을 없앤다는 얘기는 없었어.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습관 자체를 시킬 때, 개선시킬 때.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죠? 그러면 그러한 전자제품들의 성공이, 전자제품의 성공? 일단 조금 이상하다.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습관랑 연관이 있어야 돼, 맞지? 어쨌든 기술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습관적인 거랑 연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랑 연관이 있나? 있나요? 혁신적인 기술적인 디자인과 연관이 있다는데, 이거 맞나요? 이상하잖아.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두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 이렇게 처음에 정리해두는 게. 됐죠? 기훈이 이해돼? 이건 내실 때도 이렇게 풀어. 이거는. 그 다음에 순서해볼까? 삽입해볼까? 8번 틀린 사람, 9번 틀린 사람, 10번 틀린 사람, 9번 틀렸어? 시연이는? 9번? 9번 해볼게요. 이거 내신 때도 되게 어려운 유형이잖아. 내신 때도 이거 삽입할 때 애들 많이 헷갈리거든? 왜냐면 선생님들이 지문을 또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삽입은 일단 내시가 내신 때 항상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삽입이 나오는 문장은 있어. 아무 문장을 삽입 문장으로 두지가 않아.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번 성빈이가 참 잘생겼다. 성빈이가 참 키가 크다. 성빈이가 참 목소리가 좋다. 성빈이가 아주 뭐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성빈이에 대한 칭찬이 나왔어. 그럼 봐봐. 아무런 연결사도 없고 아무런 뭐 힌트 같은 것들도 없는데 갑자기 이 문장을 삽입 문장으로 낼 수 있을까? 아니, 성빈이가 잘생겼다랑 성빈이가 노래를 잘한다 순수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잖아? 그러면 복수 정답이 돼버려. 시험 문제를 안 낸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사문제로 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힌트가 있어야 돼, 힌트가. 그 들어가야 한다는 힌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면 이거야. 합의 문제는 연결사 찾아야 되고요. 지시사 찾아야 되고요. 대명사 찾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힌트를 나타내주는 부사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것은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안 적어도 돼. 중요하다. 나왔어? 그럼 중요하다 표현 나왔잖아. 근데 삽입 문장에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것 또한 중요하다. 옳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지. 그럼 옳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잖아. 항상 두 번째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장 뒤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힌트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작은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보자면 연결사, 질사, 대명사를 찾아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어디에 있어? 윗문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지시사,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걸 찾아서 그 뒤에다가 넣으면 돼. 연결사는 문맥의 흐름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추가 연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순접의 연결사가. 그럼 그런 부분에 또 색깔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려면 주어진 문장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 주어진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찾아서 그 뒤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언어문제 되는 친구들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항상 수능에서 1등급 맞는 친구들 있지? 걔네들 이거 사회 문제 어떻게 푸냐면 주어진 문장을 읽고 앞뒤 내용 추론해버린다. 주어진 문장 읽고 앞뒤 내용을 추론해버려 그냥. 근데 얘들아 이게 내신에서 진짜 쓸만한 게 우리 내신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가는 상태잖아. 그치? 내신에서 난 모르겠어. 내신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성분아, 그치? 그러면 앞뒤 내용 추리기가 훨씬 쉽지 않아?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내신 때 진짜 꼭 써봐, 얘들아. 진짜. 볼게요. 와리프예요, 와리프. 만약에 예시 말이야, 얘들아. 지금부터 예시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시 시작되는 부분에 넣으면 돼. 끝이야.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끝이야. 예시 시작되는 부분에 얘 그냥 넣으면 돼. 만약에 뭐 하는 대신에 냉장고를 걸어가서 냉장고를 여는 대신에 아이가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야.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 그의 엄마는 그에게 사과를 건넨다면 어떨까? 이거 추론하기 쉽다. 봐봐. 만약에 배고픈 아이가 냉장고로 걸어가서 냉장고를 내가 바로 이렇게 여는 거 대신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건넨다면? 이잖아. 맞지? 건넨다면? 그럼 이 아이는 뭐 나올 것 같니, 얘들아? 뭐 나올 것 같아? 뭐 나올 것 같은데? 건넨 내용 나오겠지. 건 나오겠지. 걷는 다음 내용이 아래쪽에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 위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위에는? 만약에 이것 대신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얘가 키포인트야, 얘. 이것 대신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윗문장에는 뭐가 나오겠어? 냉장고 가서 문 여는 거야. 문 여는 내용이 위쪽에 나올 거란 말이야. 사이가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시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배고픈 아이가 나왔네. 냉장고 어디서 여니? 여기서 뭔가 냉장고를 여는 수를 직접 획득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획득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여기 지금 냉장고 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결과가, 뭐야? 만들어진 첫 번째 결과. 만들어진 첫 번째 결과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과를 획득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잖아. 그지? 엄마가 뭔가 나한테 줬을 때 다른 사람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이 윗문장을 쭉 읽어보면 너네가 알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문장까지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다른 사람의 내용이 나온다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2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그 행동의 결과잖아, 결과. 효과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정답은 어디밖에 없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는 뭐 읽을 가치도 없고. 맞지? 심지어 이게 내신 때는 훨씬 더 쉽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하고, 오늘 원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수업에 너무 쉽지를 했나 보네? 이거 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숙제로 해야 돼요. 앞에 보잖아. 다 A, B, C가 있을 거란 말이야. A, B, C가 있어. 중요한 게 있어. 정답을 찍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찍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A의 상비나 그냥 묻는 문제가 나왔잖아.
얘 왜 이거 출제했을까? 왜? 억울한 얘기야. 이게 왜 출제됐을까? 뭐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 앞에 뭐 보여? 엔드 보이지? 등이나 이야 그럼 여기다가 관계 확인 적어서 오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관계를 확인 그럼 잠깐 수 있어야 되잖아. 정답을 치면 돼요. 파이면 파인드, 파인딩이면 파인딩. 적어 오시고요. 왜 파인딩인지 적으세요. 앞에 있는 스텝이나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걸 거고, D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 근거까지 적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적어오는 거야, 얘들아. 무엇인지, 이거 왜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치? 첫 번째, 를 적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답을 적어오고요. 세 번째는 정답의 근거를 적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건 좀 쉽거든,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쉽거든? 뒤에 그냥 밑줄만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안 나오네.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해서 오시면 돼요. 많이 안 줘요. 대신 지금 오늘 그거 나머지 지문 그거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래 내가 파일 준 거야. 가져와서요. 새 검사 마치시면 돼요. 다 구문 분석 해오시고요. 해석을 적어보진 않을 건데 본인 모르는 단어나 찾아오시고요. 문제와의 연관성 생각하고 보기 분석하고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패널